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자식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식 앞에서 부모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그 경험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과 걱정,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은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은 자식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돕고 싶은 마음에서, 희망은 자식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원이며,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식은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한성희 작가의 벌써 40이 된 딸에게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책은 43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엄마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늘 어리게만 보였던 딸이 부록의 나이 40살이 된 것을 보고 40살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엄마이자 정신분석가로서 따뜻한 삶의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과 걱정, 희망이 담긴 가장 진실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식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에 내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둥둥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두니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떠듬떠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한창 바쁠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작가이자 경영철학자인 찰스 핸디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핸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벌어 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 시간이었다.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추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곡의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런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서도 피어난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닌다.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다.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후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었다.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작가는 어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창작 에세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강 신청을 했다. 강의 첫날 8명의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소개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2가지가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첫째, 수강생의 연령대가 모두 60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겉보기엔 순탄한 삶을 살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구간이 인생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한, 무모한 자신감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일 등등. 결국 수강생들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겨둔 아픔이 한 가지씩은 있으며 겉보기와 다르게 내적으로 완벽한 인생은 없다 였다. 이것이 가감없이 바라보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꿈꾼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낀다. 세상은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등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간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과 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잘 헤쳐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다.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족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런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내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산다면,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다. 언젠가부터 눈앞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체력도 떨어진다.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외모도 달라진다.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 간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렸을 적 꿈꿔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간과 탄력이 자라난다.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날성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좌절도 생애 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만하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 감사하게 된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 그것을 대하는 법. 따라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서이다. 사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다. 더 나아가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 역시 정답이 아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다.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격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이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때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게을러서 문제라면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따지기보다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낫다. 소심한 성격이 문제라면 유전자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르렀다.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걷어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돈, 명예, 권력은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와 태도는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한다. 따라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수험생 시절에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대입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말을 전했다지. 그때 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날 아플 수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 나니 잡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그러니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도 모른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 까닭. 따라 작년에 미국에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한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나는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에 여행 계획을 알렸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진심으로 걱정을 해 주더구나. 다치지 말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말이야. 우리 나이에 장거리 비행을 하면 무릎이 상할 수도 있다며 기내에서 쓰기 좋은 물건도 보내주었다. 참 고마웠다. 오랜 세월 함께 온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친구들과 손잡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한다. 친구의 안위가 곧 나의 안위이므로. 젊어서의 우정에는 시기와 질투가 빠지지 않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인생이어도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 사이여도 대학 입학 성적 앞에서, 결혼 상대 조건 앞에서, 사는 동네 앞에서, 아이의 성적 앞에서 위축되었다 어깨를 펴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도 사실 에너지가 넘쳐나고 삶에 다양한 옵션들이 남아있을 때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비교도 하고 좌절도 하는 것이다. 더 나이가 들면 끝없이 펼쳐져 있던 가능성들이 얼추 정리된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르면 친구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아진다.
앞으로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질투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 진정한 연대감이 싹 튼다. 서로를 연민으로 대하고 훨씬 더 너그러워진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우정이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은 가면을 벗고 마음을 흉금 없이 털어놓는다. 각종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름, 먹고 살기의 어려움,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을 편안하게 나눈다. 그런 대화는 자유로움을 불러온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꾸밈없이 느끼게 해준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연구소에서 중년에 관한 연구를 장기간 해온 윌리엄 세들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들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을 정의하면서 긍정적인 정체성이란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정은 참 소중하다. 친구들은 나를 아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끝내 나답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친구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우정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값진 선물이기도 하다. 우정도 복원이 된다. 나는 6년 전에 두 번째 개원을 했다. 뒤늦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새롭게 병원 문을 연 것이다. 그때 뜻하지 않은 화분 하나를 받았다. 20여 년 전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친구가 축하 화분을 보내온 것이다. 진심 어린 카드도 함께였다.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온 친구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소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때가 40대 중반으로 친구나 나나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시절이었다. 그래서 언젠간 풀리겠지 하고 연락을 미뤘다. 소식을 건너들어 친구의 근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연락을 취할 마음과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친구가 개원 축하를 계기로 다시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때 깨달았다. 우정도 복원이 된다는 것을. 세월은 우리의 치기와 실수를 묻어주고 좋았던 기억만을 남겨주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결혼하고 40대 중반까지는 친했던 친구들과 소원해지기가 쉽다. 사는 것도 멀어지고 길러야 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챙겨야 할 집안일은 수두룩하다. 미용실 한번 마음대로 가기 힘든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그렇게 만남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진다. 그저 서로 가끔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시간이 흘러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온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도 높아진다. 그래서 나이 들어 만난 친구들 사이의 우정은 훨씬 단단하고 짙어진다. 마치 그간 소원했던 시절을 따라잡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 비록 지금 친구들과 멀어져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친구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우정을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그렇듯 친구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 손을 먼저 잡기만 하면 우정은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길어진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노년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지나온 삶을 후회하게 만들기 일쑤다. 왜냐하면 40살에 겨우 은행 빚을 끼고 집장만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는가. 아직까지 내 집장만을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그래도 평균은 평균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다. 10억이 없어도 단단한 체력과 인맥으로 활력 있게 일하면서 일상을 꾸려나가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100억을 주고도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노인도 있다. 돈이 많다고 노년이 반드시 행복할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노년이 불행한 것만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보려는 노력이다. 그래야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뜻대로 즐길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돈뿐만 아니라 체력, 취미, 관계도 경제력에 포함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아껴 쓰겠다는 의지로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돈과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니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고 그 금액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노후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세간의 말들에 너무 주눅들지 말기를. 필요한 돈은 지금부터 조금씩 연금으로 저축해 두는 등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추상적인 돈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구체적인 돈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할 때, 아침에는 4발로 기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4발로 기다가 조금 있으면 2발로 서는 법을 배운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면 어느새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된다. 그래서 3발이다. 2발로 걷는 것이 어려워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내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누군가에 기대어 일상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럴 때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돌봄을 청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이 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너무 미안해하고 자식은 부모가 병들고 아프면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된다. 왜냐하면 병들고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은 양로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 노인을 돌보는 기관들이 늘고 있어 노년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지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진지하게 따로 생각해 봤으면 한다. 하루는 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어르신 2분을 따로 목격한 적이 있다. 2분 모두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끌고 있었다. 한 분은 보호사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보호사에게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못마땅하다는 둥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걸 보면서 의존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 들고 건강이 나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속상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일까? 보호사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을 보면서 그녀가 오로지 받기만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르신은 고맙다는 인사와 웃는 얼굴로 보호사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다. 보호사는 어르신으로 인해 베푸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모든 의존은 상대적이다. 의존하는 자도 기력이 있는 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고상하게 의존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기뻤다. 나중에 나에게도 걸으려면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베푸는 즐거움을 얻어간다면 좋겠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날까. 그러나 분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수용해냈으면 좋겠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 역시 타인에게 공헌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따라 삶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다가 마지막엔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빼앗고야 만다. 생기를 빼앗고 호기심을 앗아가고 명성과 재력, 마지막엔 목숨까지 걷어간다. 그래서 정점에 이르고 나면 이제는 내리막만 남았다고 느낀다. 노년의 삶을 잿빛으로 그리는 이유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세월은 모든 걸 가져가기만 하는 걸까? 다행히 살아보니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는 것도 많다. 앞만 보며 달려갈 땐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꼭 잘해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특히 오래 보아온 남편과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도 받을 준비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해당한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년의 삶이 집이라면 건강과 돈과 마음은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때 세월도 선물로 다가온다. 그러니 따라 너무 이르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체력을 키우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관리하렴.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하는 적금이 되어 줄 테니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